자,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자, 어차피 장을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요.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어차피 장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당분간은.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잖아요. 그죠? 주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대응에 대한 이야기를 황 대표가 얘기할 테니까, 황 대표 말 무시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정말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일리가 있는 소리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 제가. 시장은 어차피 오늘 2780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그럼 한 50포인트 이상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10포인트 정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이 반등의 의미는 그렇게 크지가 않아. 의미가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지금 이게 종합주가 지수입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게. 자, 그러면 이게 일봉이잖아요. 일봉상은 어차피 이거를 넘어가줘야 되는데 지금 며칠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늘도 그 시가가 추세 저항을 부딪힌 거죠. 그러니까 8거래 연속으로 계속 맞고 떨어지고 있지만 어차피 저가는 깨야 되는데 일단 깨놨고요. 그죠? 그러면 동선에 내일이 동선 지금 오늘 다 갔으니까 내일의 동선 이거잖아요. 그러면 내일도 어디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것도 따져보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를 볼 수가 있어야 되겠죠? 어디냐면 여기. 그러니까 오늘에 한 시가쯤 될 거예요. 2800선. 그죠? 2822 정도 되겠다. 2822, 23, 24 여기. 그럼 전고점이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끝나는 게 대충 2790 정도 된다 그러면 2780이면 30포인트 정도 내일 만약에 반등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를 또 못 넘어가게 되면 당연히 2일 때는 다 저항대가 되는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그럼 우리가 대응해야 될 게 뭐냐면 어차피 이제 이 자리에서 대응을 못한 황 대표가 정회원님들한테는 여기서 3분의 2까지 다 정리하라고 싹 했죠. 3분의 2까지 정리. 그래서 아마 정리가 안 된 것은 3분의 1의 정도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물린 것도 거의 없죠. 뭐, 그죠? 물려봐야 소폭 정도 물려 있는 건데, 종목 한, 황 대표가 얘기한 것 중에, 한 네다섯 개는 손실 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응이 안 된 사람들은 그렇고, 대응을 한 사람들은 상관이 없지만, 정확히 정의원 방송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정도가 물려 있어요. 그죠? 그 중에 이제 먹은 것들은 훨씬 많고요. 먹은 것은 한 25개 정도 이상이 되고 30개 가까이 수익 나고 한 6개 정도는 이제 수익을 확정시켰고 한 6개 정도는 있는데 그게 한 뭐 10%까지 넘어가지 않고 한 종목만 한 10% 넘어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죠? 그렇게 정리가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제부터 대응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3분의 2 정도는 처리가 된 거고 3분의 1을 갖고 있는 이거를 이제 어떻게 처리하냐면 자 봅니다. 일단 3분의 1은 갖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황 대표가 이제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이제 대응을 해봐야 되잖아요. 과정론적 대응을 해봐야 되는데 어차피 손실은 불가피할 수가 있는데 최소화시키거나 아니면 잘하면 또 수익을 내고도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3분의 2가 다시 우리가 진입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거를 이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밀린다 했을 때 여기까지 밀린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 정도 되죠. 그죠? 2750 정도 될 겁니다. 2740. 그러면 지금부터 한 8, 90포인트 더 떨어져야 돼요. 그죠? 그럼 그냥 내비두세요. 내비두고 결국에는 얘가 내려오다 이게 바꿔서 지지하는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럼 반등을 하면 2822까지는 지지하지 않고까지 반등할 수가 있고 여기서 조금 살리면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러다 다시 떨어지거나 아니 여기서 2780에 또 떨어지거나 이런 형태가 되거나 늘어질 거야 아마 이렇게 그죠? 아니면 뭐 계속 빠질 수도 있겠죠. 그건 모릅니다. 그죠? 그러나 2760선에서 뭐가 있어요? 월봉에서 대추세에 이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있잖아요. 그게 여기하고 맞물릴 거란 말이에요. 그게 2600포인트까지 있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게 보세요. 마음 편하게. 제 얘기 잘 따르시는 분들은. 근데 그 포지션을 갖고 있거나 물을 중간에 타면 안 된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이 말이에요. 자, 천천히 다시 접근시킬 테니까 잘 보세요. 동선 이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얘는 여기 와서 부딪히는 걸 봐야 돼요. 어차피 이렇게 내려오든 이렇게 내려오든 이 추세를 뺏기는지를 봐야 된다고요. 그죠? 못 뺏기면 언더추나 더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도 2700까지는 봐야 돼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뭐 3, 40% 이게 손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3분의 2 정도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여기서 반등할 때 다시 잡아도 3분의 2가 3분의 1만 올라와 줘도 이기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아무데나 물을 타지 말라는 겁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자, 볼게요.
그럼 요거를 빼고요. 요거를 빼고, 이제, 시각적으로 요게 더 잘 들어올 거니까. 요거 이제 삼성전자 볼게요. 이제 매칭을 시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 뭐,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를 보면, 삼성전자는 어차피 아직 이걸 이탈하지 않은 거예요. 그죠? 이걸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큰 추세가 날아가진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만약에 밀린다고 했을 때 69,000원 내지 72,000원 자리가 남아있어요. 여기가. 그죠? 이 저점하고 여기 72,000원 사이에 여기를 보시면 월봉상은 워낙 튼튼하게 지금 있는 거예요. 이 자리가.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가 삼성전자가 만약에 이 자리를 들어왔다가 이 자리를 안 깨잖아요. 그러면 지수 반등은 분명히 일어납니다. 분명히 여기를 안 깨면.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여기마저 깨져준다면 이건 뭐 지수고 뭐고 난리가 나는 건데 일단은 아직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 여기를 깨주기 전에 파동이 이렇게 반등이 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삼성전자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올라오면 여기 한 76,000원 선? 77,000원에 78,000원 선까지 회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수는 2821을 넘어서 2900까지는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오잖아요. 그럼 가지고 있는 거 있죠? 웬만하면 3분의 1이나 3분의 2는 털어주세요. 손절이 나가는 거죠. 비중 축소를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만약에 여기 왔는데 항상 그렇지만 기대감에서 또 들고 있으면 이렇게 오는 척하다 또 떨어지면 또 떨어져요. 근데 올라가서 지지하고 안착하죠. 그럼 털어냈던 걸 다시 사면 돼요. 다시 사면 돼요. 그러면 데미지가 별로 안 일어나요. 다시 말할게요. 이걸 살려서 여기서 다시 사도 되고요. 내려와서 2600선에서 지지하고 돌아가는 거 보고 사도 안 늦어요. 그러면 얘 반등은 다 수익의 범위가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손해본 게 한 이만큼 손해본다 하더라도 이만큼 반등해주면 거의 손해볼 일이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중간에 들어가니까 힘든 거예요. 중간에 들어가니까. 이걸 예측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물려버리면 더 큰 손실이 발생되는 거죠. 그러면서 추세 하락으로 이어지면 더 크게 터지는 거고. 그래, 자, 그러면 아직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게 굉장히 불안한 건 아닙니다. 72,000원. 그 다음에 69,000원 선 삼성전자가 되게 중요하고. 만약에 여기를 깨지 않고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면 분명히 이 종합주까지도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얘도 반등할 거고, 분명히. 그죠? 그게 이제 2820선에서 2900선까지 들어와 줬을 때는 어떻게 한다? 일단은 조금 비중을 줄여준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개별 종목은 개별 종목대로 대응하되 종합주가 지수의 흐름을 따라가는 종목은 그에 맞게 해당하는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업종지수의 주봉을 한번 볼게요. 자, 주봉을 보게 되면 의외로 지금 이 장이 어마어마하게 공포스럽게 작용할 건데 여기가 2600, 2500 요 선이에요. 아직 남은 거에 깬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근데 지금 6개월 이상의 흐름이 하방으로다가 최근에 더 빨리 빠지니까 손실은 더 커졌을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자,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죠. 아직 남아있어요. 여기만 깨지 않으면 또 언제든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눌림이 될 수 있는 찬스인데 워낙 깊게 들어오니까 이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되면 겁을 먹을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우량한 주식을 갖고 있거나 애초부터 좀 길게 먼저 생각했던 사람들은 여유를 가지셔야 돼요. 마음의 여유도 가지셔야 되고 막 조급하면 안 됩니다. 조급하니까 막 조금 빠지니까 그냥 자꾸 물 타고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선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월봉의 동선 체크는 여기를 다시 한번 종합주가지수로 바꿔보면 종합주가지수로 바꿔보면 여기 2750에서 2600까지는 열고 봐야 돼요. 주봉이 그렇고요. 월봉이 그렇고 이것도 같은 거죠. 주봉이 그렇고요. 그죠? 일봉상은 얘잖아요. 얘가 일봉상을 보면은 여기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게 되게 크게 느껴지죠. 아직 빠지는 속도. 그리고 체감도 크게 느껴질 거예요. 빠지는 게 굉장히 크게. 그러나 전체는 아직 깨진 건 아니다. 특히 좀 전에 봤지만 삼성전자의 이 자리의 지지는 아직 살아있는 지수가 전체가 죽은 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말 지수가 죽을 때는 여기 변동성 지수가 25포인트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죽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걸리면 또 걸릴 수가 있거든요. 이게 걸린다 그러면 얘도 같이 걸리겠죠. 그죠? 그러면 얘도 같이 걸리겠죠. 그죠? 얘도 같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살아나요. 근데 이게 무너지고 이게 뚫어버렸다. 이러면 무조건 반 이상은 자르고 봐야 돼요. 자르고 봐야 됩니다. 단 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정방에서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거래량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데, 뭐, 그거는 그렇고, 그때는 제가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건데, 여기서 얘가 아직은 마지노선이 있다라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있고, 마지노선이 있고, 변동성 지수가 있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 지수의 주봉과 월봉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지금도 많이 무너진 거. 그러니까 지난번에요. 여기 무너졌을 때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똑같은 거예요. 개념으로 보면 여기 무너진 거나 그럼 빠졌을 땐 여기 의미 있는 자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미 이런 자리는 지난번에도 여기도 계속 언급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언급하고 이렇게 언급하고 황 대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을 양쪽으로 하는데 2,900이 빠지는 순간 이거는 뭐 계속 얘기한 거고요. 그죠? 여기 2,600과 2,750 사이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다시 계속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소리를 삼성전자의 자리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종합주가지수인 주봉과 월봉이 남아있고 변동성 지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완전 폭락은 아니라는 거죠. 그 전에 삼성전자가 77,000원, 8,000원까지 오거나 얘가 2,900선까지 회복을 해주면 비중을 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5% 안쪽에 손실 나는 것들은 일단 다 줄여버리세요. 5%야 그렇게 큰 손실이 아니니까. 근데 만약에 10% 이상이나 더 자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다. 그럼 내비두세요. 내비뒀다가 돌아갈 때 추가를 한다든지 아예 큰 자리를 보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손절에 놓쳤으면 기회를. 엄청 중요합니다. 그냥 중간에 어디서 물 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한 분이 저한테 물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대답도 같이 병행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표님 넥스트 사이언스 한번 봐주세요 하셨습니다. 자, 한번 같이 해볼게요. 넥스트 사이언스 여기 볼게요. 항상요, 제가 왜 원칙을 얘기하냐면요, 개별 종목이나 주식이나 다 동일하게 봐보자는 거죠. 예. 자, 넥스트 사이언스를 저한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해줬겠냐고 그랬는데, 넥사이언스가 손실한 게 아니라 이익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월봉을 볼게요. 여기 보면 얼마냐면 15,000원에서 14,000원 사이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지자저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만 깨지 않으면 지금 18,250원인데 14,000원과 15,000원 사이를 여기를 깨지 않으면 얘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여기를. 한 레벨을 높였고 지금 주가가 밀리니까 이 고가 대비 많이 밀리니까 공포가 있겠지 모르겠으나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일봉으로 옮기면 이거 안 깨졌다고요. 이거 그죠? 여기 그죠? 그래서 오늘 저점도 거기서 딱 튀잖아요. 안 깼어야지 그죠? 그러니까 의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대신 얘가 만약에 튀어 올라오면 여길 넘어가는 관건이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올라온다면 25,000원 이상에서는 뭐 해야 되는 거죠? 좀 털어주면 되는 거예요. 조금 그죠? 그러니까 올라간다 다시 사면 돼요. 다시 사면. 그리고 아예 얘가 빠질 때 얼마죠? 14,000원 내지 15,000원까지 밀리면 이쯤 되잖아요. 거기서 지지받으면 그 자리가 어딘 거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같은 논조가 되는 거예요. 어떤 것든 간에, 이렇게. 예. 그러니까 주식이 됐던, 종합주가지수가 됐던, 변동성 지수가 됐던, 뭐, 비트코인이 됐던, 어떤 것도 다 똑같아요. 개념으로 보세요. 어떤 거? 지지와 저항, 저점이 높아진다, 고점이 낮아진다. 그 흐름 이해하는 것만 터득하면, 주식 매매하는 거 정말 해볼 만하다니까요. 해볼 만하다니까요. 자,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홍 대표가, 이런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뭐냐면, 모베이스 전자 이런 거 지금 장이 맞췄잖아요. 안 깼는데 아래 꼬리 이렇게 달았잖아요. 이런 거, 그죠? 그러면 이런 거는, 모베이스 전자는 지금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면 고가가 낮아지는 흐름이었다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 저점을 높여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흐름의 변화를 준 지점이 황 대표가 지난번에 우리가 진입 시점을 타겟을 잡은 점이 이 자리에 그게 오늘 저점하고 맞는 목표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 영역을 깨지 않으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올라갔다 지지하고 이번에 내렸다 또 지지하죠. 이 힘든 장에서 거꾸로 그죠? 그러면 얘는 장만 조금만 좋으면 얘는 그냥 솟구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베이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 흐름하고 별개의 흐름을 간다. 이런 종목들이 이 어려운 시기에 공략할 종목이라는 거죠. 얘기는. 이런 것이. 공략을 굳이 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 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번 볼까요? 모베이스 전자.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걸 보시냐면요. 신라섬유는 황 대표가 얘기를 해서 우리가 공개방송 비슷한 그 체험방에서 수익을 내고 있잖아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신라섬유도 고가가 낮아지는 가운데 있는데, 초점을 높여가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공략 포인트 똑같죠. 오베이스 전자랑. 그죠? 그러니까 얘도 이렇게 넘어가서 똑같은 모양 갖추죠. 예.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랑 코스닥은 지금 내려가는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죠? 전체가 이렇게 내려가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얘는 내려가는 그림을 같이 했다가, 이제 나는 너랑 별개로 갈래 하고, 거래를 동반하면서 이렇게 머리를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어떤 의미를 갖는 거죠? 고점이 낮아진 흐름에 있다가 변화를 주는 의미. 이거 뭐 제가 엄청나게 얘기하죠. 그죠? 네. 아닌 것도 있어요. 아닌 것도 있습니다. 꼭 그러한 것만 아니지만, 이 흐름 하나를 잘 이해하면, 분위기 파악 물론이거니와 내가 어떤 종목을 어떻게 공략할까? 그 공략 대상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애니 능률도 황 대표가 언급한 것 중에 하나인데, 보시면 다르지 않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죠? 애니 능률은 보시면 여기가 워낙 지지하 저항이 오랫동안 튼튼한 곳이죠. 그죠? 여기는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라 여기 2011년이니까 10년 전 이야기인데 레벨을 높였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안 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중요한 거죠. 엄청 중요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넥 자리를 여기를 지지하고 약간 아래 꼬리 중요한 자리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그죠? 중요한 자리고 안 깨.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략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벗어나면 내가 대응하면 되잖아요. 비중을 줄이거나 자르고 나오면 되잖아요. 경계가 뚜렷하고 대응이 뚜렷한 자리는 다 의미가 있고, 이건 결국에는 뚫어놓고 눌림을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거 이 어려운 장에서도. 그죠? 얘는 내려가는 그림이 분명히 보이는데, 모든 것이 이렇게 받고 이렇게 다 저항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다 저항을 받고 있는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지지를 하고, 밑에서 오는 지지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트렌드 지지하고, 다 여기 넥자리 지지하고 거꾸로 지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철저히 개별 종목은 그 흐름에 대해서 반대로 가고 있는데, 저점이 높아지더라. 근데 종합주가는 고점이 낮아지더라? 그러니까 별개의 종목이 되겠죠. 그죠? 종합주가 영향. 이런 거 정말 중요합니다. 10번 공부하고 100번 공부하고 1000번 공부하고 자기 거를 만들면 황 대표가 보장합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주식 매매 할만해요. 이거 하나만 이해해도. 그러니까 고점이 낮아지다가 저점이 높아지더라. 정말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시고, 또 한 번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익히세요. 그러면 자기 거가 되는 순간 대응이에요. 주식 매매는 황 대표가 강력하게 하고 싶어요. 대응의 영역이지 맞춤의 결과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론의 영역인 거지 결과론의 영역이 아니에요.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주식 매매 결정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10번, 1000번 보셔서 여러분 거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